안동에 도착하자마자 공민왕은 김용을 총병관에서 물리고 대신 정세훈을 임명합니다. 정세훈이 반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개경에서 겨울을 나면서 홍건적은 틈틈이 소규모 부대가 주변 지역으로 나갑니다. 약탈이 목적입니다. 멀리는 원주까지 갔습니다. 12월 30일에 홍건적의 공격으로 성이 무너져 원주 목사 송관은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탈을 노리던 홍건적은 곳곳에서 고려군과 고려인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기록입니다. 강화부가 거짓 투항하여 홍건적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비장 왕동첨이 매복시켜 두었던 군사로 이들을 몰살시키니 홍건적이 감히 그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면 홍건적이 바깥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합니다. 여기서 뚱딴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공민왕의 기록을 또 하나 올립니다. 영호루에 행차하여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이었고 루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유람하며 감상하니 구경하는 사람이 늘어선 것이 담장과 같았으며 소매를 돌리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동에 도착한 사흘 뒤의 일입니다. 공민왕이 뱃놀이하고 또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도성에서는 홍건적이 백성들을 잡아서 구워 먹고 있는데 왕이 이러고 있습니다. 안동 사람들이 탄식할 만도 할 겁니다. 해를 넘긴 1362년 1월 17일 총병관 정세훈은 그동안 끌어모은 20만 명의 고려군을 개경 동쪽 외곽의 천수사 앞에 집결시킵니다. 20만 명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제 병력과 보조 인원까지 다 합쳐서 아주 많은 인원을 모았을 겁니다. 안우, 이방실, 한방신, 이여경, 김덕배, 안우경, 이구수, 최영 등의 장수가 이끄는 고려 군사들이 개경으로 향합니다. 이승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병관 정세훈은 공격 부대와 함께 행동한 게 아닙니다. 임진강 쪽 도솔원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후방에 본진을 차려놓고 지휘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8회에 두솔원이라고 했는데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고려사 저료는 도솔원입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음이 두와 도로 두 개입니다. 그런데 지명으로는 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28세의 만호 이승계가 벼슬로는 크게 밀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력과 나이로 따지면 위의 기라성 같은 장수들과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로만 해도 모두 이승계보다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선배들입니다. 드디어 공성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홍건적이 이미 성 전체를 가죽으로 둘러 얼려놓았습니다. 고려병사들이 성벽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성곽이 얼어붙은 탓에 고려병사들이 미끄러져 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해서 웬만큼 올랐다 싶으면 적의 요격을 받아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마침 진눈깨비가 내려 공성전을 더 어렵게 합니다. 홍건적은 날씨까지 도와줘서 방심합니다. 이때 예상외의 작전을 들고 나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쪽 숭인문 공략을 맡은 이여경 부대의 호군 권휘였습니다. 그는 훗날 조선시대 학자로 이름을 떨치는 권건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제안한 전략은 실적허입니다. 실이 허가 된다는 것이죠. 기록을 올립니다. 적의 정예병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으니 만약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틈을 타서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권희가 그들의 가장 강한 곳을 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가장 강한 곳에서 가장 방심을 많이 할 거라는 역발상입니다. 고려 지휘부가 이를 수용합니다. 이튿날인 1월 18일 새벽 권휘가 수십의 기병을 이끌고 돌격을 준비합니다. 독전의 북소리가 둥둥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고려군이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권휘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적들은 당황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결사대가 성벽을 기어올라 적진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한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결사대가 적진을 휘젓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던 전고려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 고려군사들이 개경 성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성안에서 종일 난전이 펼쳐집니다. 해질 무렵 고려군이 적의 우두머리인 사유와 관선생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전세는 급격하게 고려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적의 목을 벤 것이 1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 장수가 궁지에 몰린 도적을 다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적이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그러면 아군의 손실도 커지게 될 것이어서 고려군은 2개의 성문을 열어둡니다. 파두반 등 10여만이 도망하여 압록강을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이상합니다. 시작할 때는 10만이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 10만의 목을 베고 10만이 달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풀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아주 많은 수가 쳐들어와서 반은 죽고 반은 도망쳤나 봅니다. 전투 기록 중 재미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태조가 휘하의 군사 2,000인으로 먼저 올라가서 크게 격파하였다. 중략하고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태조가 마침내 금을 빼내 앞의 7, 8명을 베고 말을 높이 뛰게 하여 성을 뛰어넘었는데 말이 넘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신기하게 여겼다. 고려선은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이 선 겁니다. 기라성 같은 고려 장수들이 다 참전한 전투입니다. 신참이나 다름없는 이승계의 공만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안에서 종일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공만 특별하게 부각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승계가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 것은 곧 나오게 될 나하추의 침입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2차 침입 격퇴 과정에서 이승계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조선 학자들이 밥상에 남먼저 태조의 숟가락부터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승계의 공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도 분명히 크게 활약했을 겁니다. 다른 장수들도 크게 활약했을 텐데 이승계만큼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투의 고려군 총사령관은 총병관 정세훈입니다. 의당 최고 전공은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의 홍건적 2차 침입 격퇴는 강감찬의 구주대첩과 비견할 만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민왕과 고려 사람들은 승리 소식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총사령관 정세훈은 일약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세훈, 안우, 이방실, 김덕배 모두 이번 전투로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영웅적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김용이 엄흉하게 계략을 꾸며서 4명의 지휘관을 죽였다는 게 정사의 기록입니다. 우선 앞부분 기록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김용은 평소에 정세훈과 함께 왕의 총애를 다투었고 또 안우, 김덕배, 이방실 등이 큰 공을 이루어 왕이 중하게 여길까 염려하여 안우 등으로 하여금 정세훈을 죽이게 하고 이로 인하여 죄를 씌워 모두 죽이려고 하였다. 이에 거짓 왕명으로 그를 만들어 그의 조카인 전공부상서 김림을 시켜 몰래 안우 등을 설득하여 정세훈을 도모하게 하였다. 전투가 끝난 뒤 장수들은 개경에서 홍건적을 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민왕의 교지가 도착합니다. 정세훈 모르게 안우, 이방실, 김덕배 등 세 장수에게 전해집니다. 김용이 조작한 흉계라는 사실을 장수들은 모릅니다. 정세훈이 오만 무례하고 또 세 장수를 시기하고 있으므로 제거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지를 받고 세 장수는 고민합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야 하는 게 신하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직속 상관, 그것도 최고 사령관을
부하들 손으로 죽여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교지를 가지고 온 김용의 조카 김림은 기철 제거 때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김림은 김림대로 임금의 명을 따라야 한다고 새 장수를 부추깁니다. 김덕배는 임금 앞에 끌고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죽여도 넣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안우와 이방실이 일단 물러납니다. 그들이 밤에 김덕배를 찾아와 임금의 명을 따라야 한다고 다시 말합니다. 김덕배가 끝까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새 장수가 술자리에 정세훈을 초청합니다. 정세훈이 도착할 때 안우와 이방실이 눈짓합니다. 곁에 있던 장사들이 정세훈을 때려 죽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이어 3명의 장수도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김용의 간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파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